자, 고개 들어보세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원영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눈이 붓고 눈물이 계속 나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서 이래요. 오, 6월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잘 몰라요. 몰라서 7, 8월 문풀, 9, 10월 모고까지 이제 2단계의 학습들이 남았죠. 수업들이 남아서 전반적인 상반기 때의 학습 진단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50분 정도의 OT를 좀 갖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화법의 본질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행 교육과정은 2012 교육과정이에요. 11 교육과정이 본래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고요. 2012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하나만 추가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2011-뭐뭐, 12-뭐뭐 이렇게 그 앞부분에 그런 표시가 있겠는데 11교육과정이든 12교육과정이든 성취 기준 하나의 차이야. 뭐 아는 체 하지 마. 선생님 지금 12교육과정 아니에요? 11이든 성취 기준 하나만 추가됐어. 하나만. 그것이 부정적 언어의 폐해. 그 부분으로 성취 기준이 하나만 추가된 거고, 심지어는 어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천재 화법과 작문 교사용 지도서는 11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부정적 언어의 폐해 요거 안 나와 있어. 심지어 교사용 지도서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11이든 12이든 성취 기준 하나의 차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래. 11이든 12이든 아무튼 12교육과정이라고 지칭을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 재작년 서술형 문제부터 기출부터 재작년이죠. 서술형이 처음으로 서답형이죠. 서답형이란 기입, 그 다음에 서술, 논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유형을 포함한 기출문제의 형태를 서답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오케이? 2008학년도 이전은 서답형이 아니에요. 거긴 기입형이나 논술형이 없어. 그냥 서술형이라고 하고 2009학년도 이후에는 1차가 객관식 선다형 문제고 2차는 논술형이고 그 다음 재작년부터 14학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서답형 해가지고 기입, 서술, 논술을 포함한 문학 형태를 지칭하는 그 문제 유형을 서답형이라고 해요. 몰라 이것도 저도. 왜냐하면 그 평가원 출제위원단 측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육평가에서 서답형 하게 되면 기입, 서술, 논술형을 포함한 문제 형태를, 문학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2012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재작년부터. 그리고 악명 높은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해설서의 세부 설명을 2점짜리로 각각 가로치기 문제로 낸 거야. 악명 높은 독서에서 그런 문제 형태가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 대부분 2009 교육과정, 심지어는 저마저도 2009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 강의도 하고 그다음 교육과정 해설 강의도 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해서 12교육과정을
변한 부분이 무엇인가, 추가된 것은 무엇인가 정도만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재작년부터 12교육과정에 세부 설명 내용이 빈칸 기입형 문제로 나와서 그거 2점짜리만 맞았어도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결정지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하라고 낸 문제야. 당하라고 우리한테. 교육과정 해설서로 봐라. 그렇죠? 아마도 재작년을 시험 치른 이후로 학생들이 구교육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2교육과정 안 봐서.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고문이 시험 공고문이 났을 때 2011 총론 몇몇 가지 내겠다 이런 공고문이 있어서 11교육과정이 나오겠다는 말은 생각은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세부 설명 내용이 빈칸 기입형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제 재작년 이후부터서는 계속해서 이제 12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예요. 맞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5, 6월 그 수업 타이틀이 교과서 분석 또는 교과서 정리반이에요. 맞죠? 근데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지만 그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한 적은 없는 한 적은 없는 그런 교과서예요. 만들어는 졌지만 그리고 구입하기도 힘들고 이유는 출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사용 지도서의 판매 금액을 놓고서 싸웠어요. 계속 싸워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는 구입하기도 힘들고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 작년에는 또 교과서가 만들어져서도 학생들에게는 가지는 않고 실험용이죠. 실험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몇몇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계셨던 뭐 동기나 후배나 선배들이 있다면은 받아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건 완벽한 건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진 교과서, 작년에 12교육과정, 11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교사용 지도서도 없었고. 그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서 바로 이제 올라오는 고1, 지금 현재 고2는 이 새로 12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 새로 배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출문제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도 빈도수도 적고 없을 수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2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교과서, 원래는 작년에 다 만들어졌지만 올해 각 학교에 뿌려진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 교과서가 일종의 11 또는 12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 교육과정이 아니죠. 11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제 한 번쯤 봐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부담감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도 저는 2009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로 가지고 교과서 분석 및 정리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올해는 이제 새로 바뀐 교과서로 그리고 각각 4개의 출판사, 화법과 작문하고 독서와 문법은 4개의 출판사에서 각각 교과서가 나왔는데 그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2009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예전 교과서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삭제시킨 정도에 불과한 거지 뭔가 새로 추가된 건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정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 6월 수업을 좀 들으실 때 12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일단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자 강박관념처럼 좀 다가오는 것이긴 하지만 정리는 좀 되고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 없어.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이번에는 뭐 12월에 치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치르는 12월 전까지만 그냥 교육과정이 정리만 되면 돼요. 아셨죠?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리되는 거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아. 단 이제 한 영역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과목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른 영역도 문법 영역도 있고 문학 영역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교육 과정이 조금 더 정리되면은 좀 좋겠다. 그런 좀 소망이나 바람은 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좀 갖춰진 상태예요. 지금 4월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제 수업을 1, 2월, 3, 4월을 계속 들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백인지식이 갖추어진 상태라서 교과서를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물론 제가 좀 도움은 드리지만 스스로 이제 볼 수 있는 힘도 있어서 한 번쯤 시간 나실 때마다 교과서를 뒤져보시는 가운데서 어떠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이 지문을 활용해서 학습활동으로 도출되었는가를 계속 보셔야 돼요.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습활동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이 부분의 지도 내용이 학습활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혼자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5, 6월 강의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이 바탕이 돼야 한다. 단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교육과정 해설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3, 4월 1, 2월은 듣고,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5, 6월 강의 할 때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야. 오늘 당장 프린트물을 보면 좌측 부분에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의 가장 또 앞부분에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이 있죠. 요 내용들이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지도 내용, 여기 이제 학습활동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교과서 보기 전에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되 좀 더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셔서 해설서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 싶으면은 그냥 선택 3, 4월 강의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5, 6월 과정을 따라오시면서 교육과정을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을 보기 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해설서의 내용들이 바탕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제 1, 2월, 3, 4월 수업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교과서 수업반을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무슨 욕심이냐면 교과서까지 봤는데 또는 이러한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지라든가 또는 이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도 있는데 그것도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욕심이야. 그럼 내가 그래요.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 나머지 3권의 교과서가 있어요. 비상박도 있고 지학사도 있고 그것도 다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선생님 이것 말고 또 다른 교과서는 왜 안 보시나요? 라든가 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5, 6월 교과서를 보는 이유가 뭐죠? 이 수업의 목적이 뭐죠?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이 임용문제로 나오니까요. 그 욕심을 버리란 말이에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왜 선생님 저 환불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교과서를 보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체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를 봐도 무방합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를 보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 작년에요. 서술형 5점짜리 문제 이거 천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봐야 한다면서요. 보세요. 그럼 계속 천재만 보세요.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운 좋게 나올 수도 있죠. 운 좋게 나올 수는 있으나 어떤 특정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학습활동이 문제로 나온다면 그건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의 신청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절대 문제 그렇게 못 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2개월 정도 다 지나서 6월 말, 7월 정도에 될 때 곰곰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 과정을 돌이켜 볼 거예요. 나 공부 지금 잘하고 있나? 선생님 수업을 6개월 동안 들었는데 국어경로는 지금 잘 정리됐나?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왜 들었을까? 뭐 이런 후회도 들고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심리 싸움이에요. 이제 심리 싸움이란 말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뭘 더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날 거야.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을 믿지 못하는 그 시기에 교육 과정 해설서의 내용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봤다든가, 개론서의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감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안 했던 건 아니니까. 시간 투자 충분히 했고 경제적인 투자까지, 비용 투자까지 다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서 국어경론이, 그러면 이제 불안해져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문학 작품은 지금 제대로 정리 안 됐지, 문법의 중세국어는 거의 망이지, 그 다음에 교육학은 지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7월부터 새로 들어야 하는데 월화 교육학, 수요일 잠깐 쉬고 목금 내 수업, 토요일 날 어디 가서 수업, 일요일 날 보강 강의 한다고 하지, 교회 가지, 나 쉬는 날이 수요일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보강 강의 또 여기서 토요일 날도 보강 강의 하고, 나도 보강 강의 하면 진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물론 내 강의를 많이 빠지죠. 나는 인강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들 때, 뭔가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내 계획으로는 7, 8월 달에 조금 교육학 논술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국어경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국어경론을 1, 2월만 듣고 나머지는 내가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불안감만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세국어 문법은 보기도 싫고 표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우문이야, 우문.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또 우문이라고, 우리말 문법 넣어, 우문. 정말 우문. 그냥 두껍기도 이렇게 두껍고, 이런 개론서도 안 봤지, 문법.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나중에 7, 8월 달에 찾아와요. 그 불안감 속에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면 다 해놔야 돼. 무슨 말이야? 교과서도 한번 보고, 교육과정 해설서도 한번 보고, 봤다는 흔적이라도 남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심리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니까. 이해했어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체화 작업을 본다. 교과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실용적인 목적이에요. 정말 실용적인 목적으로 7, 8월 문풀 때 교과서를 안 봐가지고 뭐 정리가 안 됐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다. 아셨어요? 그거 두 가지 이외에는 없어. 그러므로 욕심내지 마. 난 교과서까지 봤으니까 이번에 시험 잘 보겠지. 절대 없고, 그 다음 이 교과서 위에 다른 교과서는 볼 필요는 없나요? 이런 질문도 하지도 말고, 선생님 중1, 중3 학년군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왜 안 하나요? 하세요 그럼. 십몇 점을 보라고 지금. 선생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볼 테니까. 미래엔 보세요. 중1, 중3 학년군. 그다음 고2, 또 이제 저거 이제 미래엔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수업 실현할 때나 미래엔 교과서는 보고, 그다음 중학교치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해드릴게. 물론 전부 다도 아니고 한두 개 정도. 마찬가지 국어 1, 2도 천재. 보세요. 또 적지 지금 저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꼭 잘해. 천재 해. 그러면 국어 1, 2 천재.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교과서를 보는 이유,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지 않기 위해서다. 아셨죠? 그래서 1, 2월 개론서 수업이 이었어요. 국어경론이 1, 2월 개론서 수업. 그 다음에 3, 4월은 교육과정 수업, 5, 6월은 교과서 수업. 안 한 거 없이 싹 했어. 그런데도 7, 8월 문풀이나 9, 10월 모고 때 내가 고생하고 있어. 그 이유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수업을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그거 들을까? 7, 8월 달에 3, 4월 수업도 들을까요? 이런 상담도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인 지금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압박감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압박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제 수업을, 교과서 수업을 들었던, 교육과정 해설서의 수업을 들었던, 1, 2월 개론서 수업을 들었던 간에 학원 수업을 들었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리는 되어 있어야 돼요. 6월까지는. 혼자서 한 게 아니니까. 진도 다 나갔고, 그죠? 뭔가 표시는 돼 있고, 정리는 하고 계셔야 돼. 몇 월까지? 6월까지. 그리고 또 6월까지라고 해도 7, 8월 또한 정리기간이야.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적어도 8월 달까지는 계속 정리한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이 지금 2개가 나갔죠?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물 3쪽 강의 계획 안의 내용. 강의의 목표, 교육과정의 적용 및 심화. 아, 정말 타이틀 잘 달았다. 그다음 강의의 특징, 국어교육론. 2012 교육과정에 근거한 새 교과서, 화법, 장문, 독서, 문법 및 교사형 지도서를 분석하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야. 욕심 부리지 마. 학습활동이 문제로 나오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2번째 점, 교과서나 교사형 지도서에 소개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요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자체가 핵심 개정어나 지도 내용이 잘 안 보여요. 물론 3, 4월 교육과정 해서 수업을 할 때 이거 지도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 내용조차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 제작자들, 보통 교과서 제작자들은 교육과정 집필진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교사형 지도서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시면 여기 제작자가 있을 거예요. 화법과 장문에. 그죠? 앞에 나오는 박영목 교수님은 제작자가 아닙니다. 대표자고, 이분은 너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잘 만들었어? 그래 잘했어. 이 정도야. 이름만 빌려주신 분이에요. 홍익대 국교과 교수님이시었는데 지금은 정년퇴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재승 교수님은 지금 현재 어떤 소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대 교수님이신데 여기 소개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장문 쪽을 집필하셨을 거야. 장문 전공자이셔서 이재승 교수님. 그런데 교대 교수님들이 임용 출제진으로 서울교대 맞나요? 맞아요? 그 임용 출제진으로 지금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 뭐라고 하나요? 그 자료실이라고 하나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교사를 위한 자료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 교사를 위한 국어교육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집필하셨던 분이라서 장문 부분.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장문에 있어서는 좀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박재영 교수님께서 바로 2009 교육과정의 집필에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 화법교육론 개론서의 집필에서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 2012 기출문제 화법 객관식 선다형 문제 1차 부분에 출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의 화법과 장문은 천재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법과 장문 교과서의 화법 부분 특히 박재영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화법 부분, 나머지 두 분은 이규철 오태과는 교사예요. 교사에서 모르겠어요. 교사인지 교수님이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박재영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화법 부분을 특히 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인데 장문보다는 화법을 이때 이제 볼 때 바로 이제 이 교과서의 집필진이 화법교육론 개론서의 저자고 2009 교육과정 해설서의 집필진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과정 해설서나 개론서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어가 교사용 지도서에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만 하죠. 즉,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에서 굉장히 핵심 개념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 핵심 개념어들, 중요한 핵심 개념어들을 말하자면 출제진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학생들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교과서 본문에서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서 우리는 보자.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핵심 개념어, 핵심 개념어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지도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요. 이제 그 앞부분에 단원학습 계획 같은 데서 지도 내용 3가지, 교육과정은 2가지 또는 1가지밖에 없는데 2가지 또는 3가지로 굉장히 구체화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지도 내용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로 보면서 확인해 보자. 아셨죠? 혼자서 여러분들 스스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개념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작문 파트 부분은 이걸로 안 할 거예요. 거의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재승 교수님의 그 보편타당한 이론 부분들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좀 현 중등 임용 수준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작문 파트는 비상박, 합법과 작문. 이때는 이제 교원대 박영민 교수님께서 대표 집필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박영민 교수님도 작문에 2009 교육과정 집필진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개론서 저자는 아니지만은 지금 임용 출제진이야. 그래서 그분이 대표 집필로 참여하셨던 비상박 교과서의 작문 파트 부분을 제가 프린트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작문 파트 부분은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교과서를 선택한 선택 요건 중에 하나가 가독성이 아니에요. 그림이 많이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빈칸이 많이 쳐져서 이게 아니라 교육과정 집필진이나 출제진이 교과서의 집필진을 참여했는가, 그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독서와 문법도 있어요. 근데 독서와 문법은 천재 부분은 좀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가독성 때문에 그건 선택했어요. 그래서 독서와 문법은 지학사 그 교과서라든가 몇 개, 한 2-3권의 교과서를 오히려 더 보충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되 보충 프린트물이 아마 독서에서는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갑시다. 그 다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국어교육론의 3번째 점처럼 지금 학습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학습활동에는 지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한 학습활동의 지문뿐만 아니라 학습활동 문제도 있어요. 그죠? 이런 지문과 문제를 연계해가지고 이걸 마치 임용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시답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형성평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5, 6월 달에도 형성평가를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형성평가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임용 문제 수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 주차에 봐왔던 학습활동을 임용 문제로 기입형으로 만들든 서술형으로 만들든 논술형도 등장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마치 서답형 문제처럼 생각해보자. 오케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가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확인하자. 심리싸움에 뒤지지 말자. 2번째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특히 집필진이 출제진과 교육과정 집필진인 경우에는 핵심 개념이나 지도 내용을 조금 더 차근차근 보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체화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마치 임용 문제처럼 생각하자. 오케이? 그다음 기출해설 강의는 뭐 1, 2, 3, 4월, 5, 6월 계속해서 잇따라서 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 및 교재 부분 보시면 필수 교재로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이고 보충 교재로 독서와 문법은 지학사 2, 3형매가 아마도 보충으로 나갈 겁니다.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충으로 많이 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비상 박영민의 화법과 작문의 작문 파트 부분을 제가 보충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강의 시간은 됐고요. 넘기셔요. 종합반 똑같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 강좌
따로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기출 해설을 하는 건 아시죠? 하는 거 아시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도 기출 문제를 봅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 이 부분은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수업 중에 기출 몇 쪽 펼치세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출 해설 교재는 두껍더라도 가지고 다니시고, 또한 화법을 하기 때문에 화법만 딸랑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화법인데도 불구하고 장문 파트를 막 한번 연계지어서 본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법 독서 장문은 무겁더라도 좀 가지고 오시고, 책을 적어도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 그건 기본 아닌가? 지금 애들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다녀요? 거의 안 가지고 다니죠. 자기 사물함에 가지고 다니죠. 그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물함에 넣고 다니죠. 집에 오면 뭐 보죠? 교과서 안 봐요. 맞죠? 교과서 안 보고 학원 강사의 교재나 보고, 거의 뭐 가방이 뭐 화장품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사복 갈아입을 거 들었거나 그 정도밖에 없죠.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가방에 책이 안 들어있고요. 책이 왜 이상한 것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방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무겁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무겁더라도 가지고 다녀. 무겁더라도. 아셨죠? 활용할 테니까. 자, 그 다음 주차별 강의 계획은 6월 25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8회차 정도가 나올 거예요. 5쪽 부분에 보시면 3회차 정도를 화법, 그 다음에 또 3회차 정도를 독서, 그 다음에 2회차 정도를 장문할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보강 강의가 미리 이제 언제 보강을 하겠다. 만약에 진도가 좀 늦어서, 아니면 장문은 지금 2회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문 파트 부분은 한 회차 더 하겠다라고 하면 보강 강의의 일정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3, 4월 달엔 제가 보강 강의를 거의 안 했죠. 마찬가지로 교과서 반독 보강 강의를 거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보강 강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 3, 2 이런 식으로 3주, 3주, 2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화법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장문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 4주차부터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는 독서와 문법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해당 주차에 독서와 문법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신 점은 뭐냐면 교과서하고 교사행위 도서가 따로따로 있다는 점. 따로따로 있어서 교과서하고 교사행위 도서가 따로, 이제 출판사의 교사행위 도서를 보면 교과서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권만 가져가도 괜찮은데, 요 천재는 교과서하고 교사행위 도서가 따로따로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방에 다 넣고 오셔야 할 부분이에요. 아셨죠? 됐습니다. 이 정도로 OT를 좀 마치고요. 그 다음 일쪽으로 되돌아와서 일쪽에 12 고등학교 선택 화법과 장문 중1, 중3 학년군 국어, 그 다음에 국어 원투 듣기 말하기 영역 연계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할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명시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3, 4월 교육과정 할 때도 제가 이 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죠? 정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하셔야 한다. 그 고등학교 2학년이 그 좌측의 두 번째 칸에 나오는 성취 기준이라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좌측 부분에 있는 성취 기준이 고2고, 중간 부분에 중1, 중3 학년군, 제일 우측 부분이 국어 원투야. 그러면 정리를 하는 방법은 담화 유형과 관련돼 있다는 거,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목적이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그 두 번째 칸 보시면 정보 전달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설득,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의 그 의사소통의 목적별로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 의사소통의 목적 구분하기 전에 화법과 장문의 본질이라고 해서 하나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를 좀 해봅니다. 본질하고 그다음 의사소통의 목적 세 가지. 그다음에 화법과 장문의 본질은 현행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로 돼 있고,
이 현행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정문의 본질의 세 가지는 중1, 중3 학년군에도 연계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이 있습니다. 연계는 제가 연계시킨 게 아니라 그 고등학교 2학년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이 성취 기준은 중1, 중3 학년군의 무엇과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명시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1, 중3 학년군의 1항, 그 다음에 10항, 13항이 각각 옆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의 성취 기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1, 중3 학년군의 1항 부분인 듣기 말하기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는 반드시 화법과정문의 본질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쪽에서는 4, 5, 6항 나오고 7, 8, 9, 10항이 나오는데 4, 5, 6항이 원리 파트예요. 뭐라고요? 원리예요. 정보 전달의 원리라고 하고요. 이 정보 전달의 원리는 중1, 중3 학년군의 국어 1, 2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나오지는 않고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의 성취 기준에서만 나오고요. 그 다음 7, 8, 9, 10항은 합쳐서 그냥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정보 전달에서 발표고요. 이 발표는 중1, 중3 학년군에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항 부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를 구성해서 발표한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중1, 중3 학년군 구항 찾았어요? 같이 보시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는 아니지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소개하기 말하기 몇 항? 3항. 그 다음 공식적 상황에서 조리 있게 말하기 2항. 요것도 발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안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 1, 2에도 마찬가지로 발표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이. 3항 부분에 매체 자료의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1, 중3 학년군, 그 다음에 국어 1, 2,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계속해서 발표를 배웁니다. 확인하셨죠? 다만 이제 국어 1, 2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매체 자료의 유형과 기능 이해가 많고요. 그 다음 중1, 중3 학년군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은 이 중1, 중3 학년군이나 국어 1, 2에서 배웠던 내용을 성취 기준 다시 세부적으로 4개로 나눠가지고 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성취 기준 4개는 다시 3+1로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말하기 발표야. 발표 말하기. 그 다음에 하나가 발표 듣기죠. 그 고등학교 2학년 성취 기준이 7, 8, 9항이 발표 말하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의 10항 부분 핵심 정보를 파악하면 듣고 효과적으로 질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이 부분이 발표 듣기야. 그래서 3+1로 돼 있어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설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고 원리 3가지가 나오고 다음 자 넘겨보시면 18항부터 21항까지가 각각 담화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담화, 어떤 담화 유형이에요? 18항은 연설, 19항은 도의, 20항은 토론이고 21항은 토론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득 듣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설득 듣기. 설득하는 설득 담화 유형의 듣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토론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듣기예요. 듣기.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파악하며 듣고 합리적으로 반박한다.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담화 유형.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담화 유형 부분은 중1, 중3 학년군에 보시면 토의 부분이 있습니다. 토의. 토의 있죠? 5항 부분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중1, 중3 학년군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한다. 그래서 중1, 중3 학년군에서 토의 배우고요. 근데 토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죠? 협상도 있습니다. 협상도 토의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1, 중3 학년군에서 토의 배우고 또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도 토의 배웁니다. 그 다음에 토론 부분에 보시면 중1, 중3 학년군에 토론 있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토론 배우고 그 토론을 계속해서 배우죠. 다만 중1, 중3 학년군에서의 토론은 다양한 논제에 대한 토론인데 토론 과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토론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쟁점별로 논증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 논증이 특히 부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오면은 필수 쟁점, 논증 다시 한번 이제 배웁니다. 그다음 듣기 부분은 중1, 중3 학년군의 듣기는 그 설득 담화 전략 파악이에요. 설득 담화 전략. 특히 광고라고 적으세요. 담화에 나타난 설득 전략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4항 부분. 찾았어요?
그 부분 광고라고 적으세요. 광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역시나 비판적 듣기 기준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듣기예요. 그죠? 듣기도 중1, 중3 학년군 광고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듣기 비판적 듣기 배웁니다. 그 다음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두 개의 성취 기준이 돼 있어요. 이게 또 원리입니다. 원리. 그 다음 담화 유형은 고등학교 2학년은 28항, 그 다음에 29항이에요. 각각 뭡니까? 대화인데 특히 자아 노출, 자아 개념, 자아 노출하고 연관성이 있고, 29항은 뭡니까?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중1, 중3 학년군이 이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대화입니다. 대화. 공감하며 듣고 대화한다.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대화한다. 대화. 다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은 1항 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대화의 원리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2항 부분인 공감적 듣기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또 배웁니다. 됐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무엇이 있구나,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확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되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년별로 공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의미 없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담화 유형별로 정리하자. 오케이? 현행 2012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하고 많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담화 유형별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중1, 중3 학년군이나 고등학교 1학년도 담화 유형별로 아예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물론 이제 외우실 때는 중1, 중3 학년군 1항이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성찰하고 맞나요? 맞아? 듣기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우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항 그다음에 또 2항이 뭐였더라 하면서 2항이 뭐지? 2항이 여기서 나왔나? 2항은 안 나왔고 그다음에 3항 소개하기 말하기, 4항 뭐하기 이런 식으로 중1, 중3 학년군의 1항부터 10항 또 11항까지 계속 여러 순서대로 외우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는 임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에 뭔가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임용 공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임용 공부를 할 때는 중1, 중3 학년군이 고등학교 국어 1, 2등 간에 이 성취 기준들을 거의 섞어버리세요. 섞어버리시고 담화 유형별로 정리하세요. 아셨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봤었어. 덮어 얼마나 지금 파지를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교육학의 개념으로 파지, 그 다음에 망각과 파지, 곡선이 있는 거야. 토론, 중1, 중3 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고2 다 배우나요? 아, 그렇구나. 협상, 언제 배우나요? 토익, 중1, 중3 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배우나요? 언제 배워? 중1, 중3 학년군하고 고2, 고1이 안 배웁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남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같은 토의인데 중1, 중3 학년군에서 배웠던 토의하고 고1 빼고 고2 때 배우는 토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 어느 정도가 심화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토론은 중1, 중3 학년군에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고2 때도 배우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지? 어떻게 누적적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선형으로 어떻게 나선형으로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배우지? 뭔가가 심화될 건데 무엇이 이렇게 심화되어서 토론의 내용들을 배우지? 라고 하는 궁금증도 여러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지 연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행 임용 문제는 이거 중1, 중3 학년군의 성취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발표야. 근데 이게 성취 기준이 중1, 중3 학년군에서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거의 고등학교 2학년이 기본인 이유가 아무래도 심화 반복되는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가장 고급의 지식들을 언제 배워? 중1, 중3보다는 고2이니까 같은 토론이어도 고2 때 토론이니까 고2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1, 중3 학년군은 무엇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배우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이건 나머지 작문과 독서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그런 빠진 성취 기준들이 있어요. 예, 부정적 언어의 폐해라든가 이런 것도 빠져 있어요. 그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등장하니까. 언젠가는 등장해. 한 번만 보면 돼.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봐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요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교육과정 정리해야 되잖아. 근데 정리뿐만 아니라 암기해야 되잖아. 맞죠? 맞죠? 자, 화법과 작문의 번제 3, 4월 달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 몇 개 성취 기준이 있어? 3개. 말씀해봐. 네. 하면서 3, 4월 들었나? 아,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나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지칭을 못 하겠네요.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 두 번째. 나 보고 해야 돼. 나 보고. 잘생긴 저를 보고. 세 번째. 네,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괜찮지만 7, 8월이나 9, 10월 달에 가게 되면 스트레스야. 왜 나는 했는데도 안 외워져? 왜 저 학생은 저렇게 말도 잘하고. 물론 그분이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 보장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되뇌어야만 이것이 외워지는 사안이에요. 그것도 조사나 어미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취 기준 자체에 핵심 개념가 있으니까. 가령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이런 성취 기준 안에는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통 행위의 성찰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어가 나와요. 이 사고 과정과 성찰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어가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의사결정적 사고, 그 다음에 뭐 성찰적 사고, 그 다음에 성찰,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한다는 건데, 자신의 소통 과정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반성은 또 판단 기준이 또 제시가 돼요. 반성하는 판단 기준. 예를 들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적절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핵심 개념,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셈이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성취 기준 자체는 조사나 어미를 빠뜨리지 않고 거의 외우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잘 외워지지는 않겠지만 거의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외우실 때에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엉덩이 싸움이야. 머리도 필요 없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계속 외우시는 거야. 깜지도 쓰시고. 제가 깜지 숙제도 내줄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거 다 외우셔가지고 깜지 2장 내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로 이거 전체 빈칸 기입형으로 낸다. 그렇게라도 일부러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만 공부한 흔적이라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OT 강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다 그렇지만은 결석하시면 안 돼요. 물론 특이한 사유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친구 결혼식. 근데 평일날 목요일날 친구 결혼식은 거의 없다. 평일날 목요일날은 친구 결혼식이 없고, 아프다. 그건 자기 책임이야. 근데 건강관리 하라고 했지. 교사의 몸은 누구의 몸? 국가의 몸이야. 국가의 몸. 국가의 몸.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교육권이 침해당해. 아니다. 학습권이 침해당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습해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결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사가 그러니까 학습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나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 좀 하고 올게. 그 애도 누가 가르쳐? 국어를. 교관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요. 교관 선생님이 와서. 교관 선생님이 와가지고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애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해. 여러분들 국가의 몸이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일단 결석하지 않겠다, 늙지 않겠다. 그리고 저 수업을 할 때 꼭 합격 좌석이 있어. 몇 좌석이? 지정좌석. 성원형 국어교육론 지정좌석제, 합격 지정좌석. 이렇게 대충 보면 몇 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시선이 머무는 곳이 대체적으로 그래.
앞좌석 다툼 현상도 좀 있어야 되고 오셔서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잡으시고 제가 일부러라도 뒤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눈길을 드릴게. 근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카메라 쪽 정도만 보고 저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여요. 되도록이면 앞으로 앉으셔가지고 수업에 좀 집중도 하시고 아셨죠? 이건 첫 주차 수업에서만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쉬고 나서 교과서하고 교상지도서 보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